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 챕터 7 인텔렉츄얼 웰리스 5번째 챕터 7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게 지난 시간에 되풀이를 반복하면 자기화된다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를 반복하면 자기화된다. 좋은 습관. 그러면 여러분 자기계발 습관, 학습관,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말하는 습관, 다음에 그 매일매일 그 자기 생활 습관들이 그 패턴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자기화로 좋은 습관을 만들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인텔렉츄얼 웰리스에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배우는 모습,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라. 인텔렉츄얼 웰리스에서 이게 이 러닝 바이 티칭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동양식 표정으로 하게 되면은, 그 노노 얘기에 나오는 교학 상장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선각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교학 상장. 그게 이 가르칠 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이제 성장할 장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이제 배우는 게 가장 자기화,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화 과정은 내가 배우려고 학습하고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말하고 코칭, 트레이닝, 멘토링 가르치면서 이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제 자기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둘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러닝 바이 티칭에서 이제 해야 되는 가장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은 여기에 인텔렉츄얼 웰리스 사람들이 거만하다, 오만하다, 자만하다는 뭐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대체로 잘난 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그 겸손의 미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학상장이 마인드를 나한테 배워서 내가 성장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치면서 나는 또 다른 것을 배운다는 그 뜻. 그리고 겸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제 방식으로는 가장 뭐 성서든 불경이든 뭐 옛날에 고서 인문 철학 서적을 다 토탈해서 봤을 때 겸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자기인식이 가장 겸손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만이라고 이제 많이 제가 이제 멘토링 할 때는 산만을 좀 조심하라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산만은 불행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항상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교학상장을 하는 것이고 평생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하기 쉽지 부러결로라 이런 얘기들 이제 논어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늘 하는 거에는 깊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인문고적, 철학,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인텔렉츄얼 웰리스는 그거의 웰리스의 끝은 바로 그 휴밀러티,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에서도 이 겸손을 한자로 딱 풀어보게 되면 우리 지식도 알지자의 알식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혜도 마찬가지 이제 슬기로울 지자에 뭐 슬기 해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강조하고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 삶의 철학으로 깊이 간직할 만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를 씁니다. 겸에도 겸손이고 손에도 겸손입니다. 이건 성서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서 이 겸이랑 겸손할 겸자는 말쓴 언에 겸할 겸자거든요. 그건 뭔가면은 역량이 탁월하다는 게 실정과 이론이 출중해 있는데 그거를 딱 묶어두고 자제하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음 손은 자손 손자를 써가지고
자손이 가져야 할 행동 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게, 근데 겸손을 가르칠 때는 그 산만에서 오만과 거만과 교만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고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 겸손의 반대의 개념으로 또 하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그리고 비굴하는 굴종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산만,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높이 위에 우뚝 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잘것없이 보이고 낮아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 사람이 작아 보여라는 거. 사람이 작아 보여야 한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할로 에펙트가 나온다든가 뭐 후광이 비친다든가 또 뭐 아우라가 있다 뭐 또 겸손하게 되면 명예를 얻으리라 하는 거.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하는 거는 잠언 29장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자 앞에는 어떤 사람도 우뚝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조하고. 그래서 인텔렉츄얼 웰리스에서 왜 겸손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타인에게 타산지석, 나쁜 거에서도 타산지석 하는 것도 있지만은 타인을 통해서 교학상장,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타인에게 배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기반은, 타인에게 배우는 거는 사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필요한 거고, 그 지적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입니다. 근데 그 창의성은 곧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평생 배우는 평생 학습 기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나는 지적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배움의 자세를 취하면 배움의 자세 그 자체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 웰빙, 지적 호기심, 지적 웰빙들을 생각하게 되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삶을 헤쳐나가는 그 도전적 마인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인텔렉츄얼 웰리스는 지식과 지혜에서 다음 이제 스킬, 기술, 테크놀로지, 다음에 그 비판적 사고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런 것을 확장하게 되면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활동이 되는 거고, 그런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활동에 커뮤니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인텔렉츄얼 웰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 괜찮네?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고, 또 정신적 도전, 그 나이 먹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제2의 세컨드 라이프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항상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 개방적인 태도가 아는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보이는 거고, 그거를 단절하고 막고 아니야 하는데 그걸 또 교만 아는 거의 한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이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우리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는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챕터 7에서 말하는 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기개발, 자기학습, 좋은 습관 만들고, 운동 습관 만들고, 생각하는 습관 만들고, 그리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타인에게 배우는 거, 이런 요소들을 인텔렉츄얼 웰리스에서 유대감과 연대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연장되면 다음에 이제 챕터 8 소셜 웰리스에서 뵙겠습니다.